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예전부터 줄곧 생각해왔습니다. 그 속에서는 정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정책만이 더 잘 사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만드는데 제가 일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정책비서관 출신으로서 정치라는 것이 시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괴리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지금 정치권에 있으신 분들이 통렬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갈라치기 하는 일 없이 모든 분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모아가는 과정들이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정책으로서 구현되는 것이 삶에 밀접하게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쟁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면목선 도시철도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일입니다. 정말 주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교통 인프라를 시급하게 확충해서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제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될 거고 조속하게 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공재개발, 그다음에 모아주택, 신속통합주택 같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일단은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공감이 있으면은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지역도 이제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과 협력해 나가면서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빠르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많이 구분이 됐었는데요. 사실 실망감을 준 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청년의 명분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기득권 정치와 무엇이 다르냐는 평가가 이제 지역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청년이 가지고 있는 신선함이라든지 몰두할 수 있는 정책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시대적 정치와 많이 다르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돼서 자기가 어떤 지향성을 갖고 정치를 해나가야 되겠다, 세상을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절대 소수인 상황에서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견제할 것은 확실히 견제해 나가면서 협력할 거는 확실히 협력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민께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받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캐치프레이브로 바꿔온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약자들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구현이 돼서 서울시가 많은 분들이 좀 살기 좋게 바뀐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고요. 다만 오세훈 시장이 그런 정치가 대권을 준비하는 그런 데 좀 악용하지는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쟁적인 요소에 치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통방송 TBS 폐지하는 조례안을 낸 이유가 한 프로그램의 한 진행자를 내쫓기 위함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까지 그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방송국 전체를 없앤다는 게 그 시민의 입장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통용되고 있고요. 정말로 오세훈 시장이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 교통방송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다원적인 그 기능을 부여하면서 교통방송이 좀 다체적으로 방송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고요. 그 서울시에는 수많은 수두룩한 지금 현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이제 계속 그 번져가는 가운데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정쟁적인 이슈에 치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간에서는 대통령이 없는 게 아니냐, 대통령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시장에 가보시면은 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올랐죠, 금리도 올랐죠, 환율도 올랐죠. 이렇게 경제적인 민생 파탄 지경까지 이른 상황에서 대통령은 뭐 경제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물가 오르니까 월급은 올리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얻지 못하는 행위들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경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걱정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나토 정상회담에 갔다 왔는데 사실 신냉전 체제에 발을 올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뚜렷한 준비나 별다른 대책 없이 그냥 단지 인사만 하고 온다는 식의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 인사라고 하는 거는 국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그 만드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검사들을 측근으로 전부 채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그 권성동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그 측근들을 갖다가 심어놓는다든지, 대통령 영부인을 그 사적으로 도왔던 분들을 채용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그 사적인 인사들로 가득 채우다 보니까 그 대통령의 실적이나 성과 같은 것들이 그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그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꿈꾸고자 했던 국가는 1%가 아닌 99%의 서민들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앞장서야 됩니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그 균형 있는 안목으로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좋은 정책, 좋은 예산, 좋은 조례들을 많이 만들면서 저에게 주셨던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